은밀야단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속,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치던 그날이었습니다. 구름이 산마루를 타고 흐르고 새들은 낮게 날며 비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었지요. 조여름의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무겁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 산길을 홀로 걷던 이는 바로 이현, 28대 선비였습니다. 과거 시험에 3번째 낙방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현은 오른손으로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구나. 허리춤에 찬전되는 비였고 집에 돌아갈 면목도 없었으나 발걸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구름이 점점 짙어지던 그때 산길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현은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살폈지요. 다시 한번 들려오는 비명, 주저할 새도 없이 그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놈들, 당장 그 여인에게서 손을 떼거라. 숲을 지나 작은 터에 도착한 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한 여인이 3명의 왈패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요. 흐트러진 머리채는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처럼 아름다웠고 그 눈동자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호수처럼 깊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껄떡거리는 놈이 나타났느냐? 목숨이 아깝거든 썩 꺼져라. 왈패 중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현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무기 하나 없이 3명을 상대하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절박함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현은 길가에 떨어진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인이 비록 미천한 선비일지언정 눈앞에서 부당함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소이다. 왈패들은 폭소를 터뜨렸으나 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평소와 다른 결연함이 느껴졌지요. 첫 번째 왈패가 달려들자 현은 어릴 적 배웠던 무예를 떠올리며 나뭇가지로 그의 칼을 쳐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의 왈패는 잠시 균형을 잃었고 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망치시오. 제가 이들을 막겠소. 그러나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에서는 두려움 대신 이상한 빛이 어렸지요. 왈패들이 다시 달려들었고 현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몸이었으나 그의 움직임에는 정의감에서 비롯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싸움이 한창일 때 갑자기 산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일행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왈패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지요.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봄날의 꽃처럼 아름다웠고 기품이 넘쳤지요. 은인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서연이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계곡물처럼 청아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구해준 선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 현의 가슴은 이상한 감정으로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각자의 길을 떠났지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울 수 없는 인연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현은 서연과 헤어진 후 날째 되는 날 작은 고을에 들어섰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고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지요. 사람들의 낯빛은 어두웠고 길가의 장터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현은 객사를 찾아 짐을 풀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관아에서 알립니다. 귀한 신분의 여인께서 실종되셨으니 행방을 아시는 분은 관아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후한 상금을 내릴 것이옵니다. 포졸이 북을 치며 외치는 소리에 현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는 포졸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언제부터 그 여인을 찾고 계십니까? 사흘 전부터일세. 높으신 분과 연관된 여인이라 고울이 발칵 뒤집혔다네. 현령께서도 밤낮으로 애를 태우고 계시지. 사흘 전이라면 현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가 산속에서 만난 서연이 떠올랐지요. 화려한 옷차림과 기품 있는 태도, 그리고 위험에 처해 있던 상황까지. 혹시 그녀가 실종된 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어떠하던가요? 검은 머리에 하얀 피부, 가느다란 눈썹의 입술은 봄날 진달래꽃처럼 붉었다고 하오. 자세한 것은 관아에 가면 알 수 있을 게야. 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길을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그들 중에는 실종된 여인을 찾는 이들도 있었고
단순히 구경꾼으로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기 현령 나리께서 나오신다. 사람들의 술렁임 속에 현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0을 넘긴 나이에도 눈매가 매서웠고 권위적인 모습이 역력했지요. 그의 뒤로는 지역 유지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백성들이여, 실종된 여인은 평범한 교수가 아니라 왕실과 연관된 귀한 분이시니 모두가 힘을 모아 찾아야 할 것이오. 특히 외지인들을 유심히 살피고 수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관아에 알리도록 하시오. 현령의 말에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왕실과 연관된 여인이라니 더욱 중대한 사안이었지요. 현은 조용히 관아 주변을 살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왕실과 연관된 여인이 혼자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주막에 들른 현은 귀를 기울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들었는가? 실종된 여인이 사실은 도망친 거라고 하더군.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위험하네. 현령 나리께서 그 여인을 은밀히 찾고 있다는 소문도 있으니 왜 도망쳤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정치적인 일과 관련이 있다고들 하던데. 현은 차가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서연이 실종된 여인이라면 그녀는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지요. 그리고 관아에서 공식적으로 찾고 있다면 왜 그녀는 도망쳤을까? 무언가 더 깊은 사연이 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그의 마음도 흔들렸지요. 한창 고민하고 있을 때 창밖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현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지요. 누구십니까?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그 인형은 현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연 선비께 드리는 그리옵니다. 잘 읽어보시고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십시오. 말을 마친 그 인형은 밤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지요.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여는 위험합니다. 그녀를 구하고 싶다면 내일 밤 북문 밖 느티나무 아래로 오십시오. 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지요. 저여는 실종된 여인이 맞았고 지금 그녀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 아름다운 눈동자의 여인을 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비록 자신은 가난한 선비에 불과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그녀를 도울 의무가 있다고 느꼈지요. 밤하늘의 별들이 그의 결심을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밤의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지요. 이튿날 밤 북문 밖 느티나무 아래에서 이어는 초조함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어스름한 빛만을 들이우고 있었지요. 바람은 서늘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이연 선비님 오셨군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인형은 어제 편지를 전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요. 그대는 누구시오? 서연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소? 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 이름은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서연 아가씨의 충직한 종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아가씨께서는 지금 큰 위험에 처해 계십니다. 그 인형은 주위를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아가씨는 사실 평범한 교수가 아니라 왕실의 혈족이십니다. 정확히는 왕의 먼 친척인 서평부원군의 따님이시지요. 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구했던 여인이 그토록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니요. 그러나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조정에서 큰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평부원군께서는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려 화를 입으셨지요. 아가씨는 그 소식을 듣고 한양을 떠나 도망치셨는데 그만 이 고을의 현령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현령이라고? 그가 어찌 서연을 해치려 한단 말이오? 현령은 조정의 실권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연 아가씨를 잡아 서평부원군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지요. 지금 관아에서는 그녀를 찾는 척하며 실제로는 은밀히 가두고 있습니다. 현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지요. 그런 불의를 어찌 용납할 수 있겠소. 서연을 어디에 가두고 있는지 아시오? 관아 뒤편 창고에 비밀 지하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삼엄하게 경비가 서 있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내일이면 한양에서 특사가 와서 아가씨를 데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관아에 들어가 서연을 구해내겠소. 그대는 도망칠 준비를 해두시오.
종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현령은 단순한 관리가 아닙니다. 그는 무예에도 뛰어나고 수하들도 많습니다. 제가 비록 미천한 선비이나 의로움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현의 눈빛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지요. 그날 깊은 밤, 현은 관아의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그는 종이 알려준 대로 뒤편 창고를 향해 몸을 숨기며 다가갔습니다. 마당을 지키는 포졸들 사이로 몸을 숨겨가며 조심스레 움직였지요. 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냐? 거기 서라. 뒤에서 들려온 포졸의 외침에 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몸을 숨기려 했으나 이미 늦었지요.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그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낯선 자가 관아에 침입했다. 모두 이리로. 현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담장 앞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지요. 포졸들이 그를 에워싸고 칼을 겨누었습니다. 이놈이 누구냐? 왜 관아에 몰래 들어왔느냐? 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포졸들이 일제히 몸을 굽혔습니다. 날이 깨서 오신다. 현령이 횃불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은 매서웠고 입가에는 냉소가 서려 있었지요. 이런. 낯선 선비가 관아에 침입하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현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현령은 비웃음을 띠며 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관아의 뒤편 창고 쪽으로 길을 잃었을까? 혹시 무언가, 아니 누군가를 찾고 있던 건 아닌지? 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령이 이미 자신의 의도를 눈치챈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데려가라. 현령의 차가운 명령에 포졸들이 현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자를 옥에 가두고 엄히 신문하라. 내일 아침 특별히 그곳으로 데려와라. 현은 저항할 힘도 없이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요. 옥사의 차가운 바닥에 던져진 현은 이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을 구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요.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서연,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당신을 구해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사의 차가운 벽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 포졸들이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현은 끌려가면서도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디선가 서연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이연은 포졸들에게 끌려 관아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날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지요. 포졸들은 그를 넓은 마당 한가운데 세워놓았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이놈. 포졸의 거친 외침에도 현은 꿇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연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이윽고 현령이 관복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는 고을의 유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자는 어젯밤 관아에 몰래 침입한 자요. 분명 무슨 목적이 있었을 텐데 말하지 않고 있소이다. 현령의 말에 유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현은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그때 뒤쪽 건물에서 한 여인이 포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현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기품은 여전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현과 마주쳤을 때 놀람과 걱정이 교차했지요. 그녀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빛났고 현은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했습니다. 이자를 아시오? 현령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현은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현령은 비웃음을 띠며 말했지요. 정말 그러하오? 그렇다면 어찌 이자가 당신을 찾아 여기까지 왔겠소? 아마도 당신의 도주를 도우려 했겠지요? 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현령은 현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말하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현은 고개를 들어 현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정의만이 있을 뿐이지요. 현령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포도청에 넘겨 영모죄로 처형해야겠구나. 그 순간 마당 한켠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수염이 희끗한 노인으로 유지들 중 가장 연장자로 보였지요. 현령 날이 너무 성급히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젊은이가 어떤 의도로 관아에 들어왔는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의 말에 현령은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겉으로는 예의를 갖췄습니다. 종어른께서 말씀하시니 그리하겠소. 하지만 이자는 확실히 수상한 자요. 노인은 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젊은이, 내 이름과 본관은 어디인가? 조인의 이름은 이연, 연한 이씨의 후손이옵니다. 그 말에 노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연한 이씨라. 혹시 선대에 이진사라는 분이 계셨느냐? 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제 조부이십니다. 어찌 아시는지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내 조부와 교유했던 사이다. 그분은 학식이 높고 인품이 훌륭한 분이셨지. 이런 그분의 손자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구나. 노인의 말에 현령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목소리를 가다듬었지요. 아무리 좋은 집안의 자제라도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하오. 이자는 분명 무슨 음모가 있었을 것이오. 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아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연 아가씨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문을 들었고 제가 전에 산속에서 그녀를 도운 적이 있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산속에서 도왔다고? 네, 3일 전쯤이었습니다. 과거에 낙방하고 돌아가는 길에 왈패들에게 습격당한 아가씨를 구했습니다. 저연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렸지요. 그분이 절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그분께 해가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현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가씨의 신분이 특별한 만큼 이 일은 중앙에 보고해야 할 문제요. 내일 한양에서 관리가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 모두 가두어 두겠소.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지만 이 젊은이에게는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연 아가씨 역시 마찬가지로. 현령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졸들은 현과 서연을 각각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현은 이전보다 나은 방에 갇혔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지요.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만이 그의 위안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쯤 방문이 열리고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연, 내 조부의 은혜를 갚을 때가 왔구나. 나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령은 이미 한양의 세력과 결탁해 있어 위험하다. 내일이면 한양에서 관리가 와서 서연 아가씨와 너를 데려갈 것이다. 현은 결연히 말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라도 서연 아가씨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불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노인은 깊이 생각하더니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의금부 도사에게 보내는 편지다. 내 옛 제자로 지금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자정이 되면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 이 편지를 가지고 북쪽 산길로 가거라. 그곳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 아가씨는요? 그녀는 내가 보호하마. 내가 도움을 가져오면 그때 함께 구해내자. 현의 가슴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른께서는 주의하십시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현은 편지를 품에 넣고 자정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점점 밝아졌고 그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빛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약속대로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손짓하며 현을 불렀지요. 달빛이 구름에 가려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죽여 담장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이연아, 저기 작은 문으로 나가면 바로 산길이 보일 것이다. 그곳으로 가서 내 제자를 만나거라.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야 한다. 현은 망설였습니다. 서연 아가씨는 정말 괜찮으실까요? 노인은 진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 거라. 내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키마. 그보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은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지요. 산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는 노인이 알려준 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을까 그는 산길 위 작은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정자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지요. 검은 도포를 입은 그 사람은 현이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연 선비요?
네, 그렇습니다. 송어른께서 보내셨습니다. 남자는 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30 중반의 나이로 보였고 눈빛이 매서웠지요. 나는 의금부 도사 박태식이오. 스승님의 편지는? 현은 품속에서 편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박태식은 편지를 읽고 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요. 저 평부원군의 따님이 위험에 처해 있다니 이 일은 단순한 지방관리의 행포가 아니라 조정의 권력 다툼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현은 자신이 서연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박태식은 조용히 듣더니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이 일을 즉시 해결해야겠소.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현령 뒤에는 강력한 세력이 있을 수 있소. 내가 의금부 관리 몇 명을 데려올 테니 내일 새벽에 함께 관하로 들어가겠소. 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서연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았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금 무사할까? 노인은 정말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날 밤, 현과 박태식은 산속의 작은 초가에서 다음 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태식은 인근 고을에 있던 의금부 관리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은 새벽녘의 관아를 급습하기로 했지요. 한편 관아에 남겨진 서연은 창문 너머로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그녀는 처음 산속에서 만났던 그 선비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이토록 위험을 무릅쓸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감사함과 함께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지요. 이연 선비 서연은 창가에 앉아 그의 이름을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호수처럼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부원군의 따님인 자신이 한낱 가난한 선비에게 마음을 둔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버들가지 같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내가 무사히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후에는 그녀의 생각은 갑자기 열리는 문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현령이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의 표정은 냉랭했고 눈빛은 위험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편안히 쉬고 계시는지요? 현령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서연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현령은 방 안을 천천히 거닐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한양에서 특사가 도착합니다. 아가씨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지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현령은 서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소이다. 그 선비, 이연이라는 자는 아가씨에게 어떤 존재요? 단순히 지나가다 만난 은인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지요. 그저 저를 도와준 은인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현령은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정말 그러하오? 그렇다면 어찌 그자가 목숨을 걸고 아가씨를 구하려 했는지. 아, 혹시 도망치셨소? 송어른의 도움을 받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령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령은 갑자기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소. 그 선비는 이미 도망쳤고 송어른은 내 명령을 어긴 죄로 체포되었소. 이제 아가씨도 더 편안한 곳으로 모셔야겠소. 서연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팔을 빼내려 했지만 현령의 소나기는 너무 강했지요. 놓으십시오. 감히 어찌 부원군의 따님이라고 너무 거만하지 마시오. 지금 아가씨의 지위는 그리 안전하지 않소. 현령은 그녀를 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지요. 그들은 관아의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비밀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연 선비, 당신은 이미 떠났군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목숨을 걸고 저를 도우려 했으니까요. 지하실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서연은 그곳에 갇히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운명이 이렇게 끝날 것인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녀는 다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새벽녘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이연과 의금부 도사 박태식 그리고 10명의 의금부 군사들이 고을 관아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들은 소나무 숲 사이로 몸을 숨기며
관아의 담장 아래까지 접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현령이 이미 경계를 강화했을 테니까요. 박태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현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연의 안위가 걱정되었지요. 도사님, 먼저 송어 어른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이 서연 아가씨를 보호하고 계실 테니까요. 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만약 상황이 이상하다면 즉시 후퇴해야 합니다. 무모하게 행동하지 마시오. 그들은 작은 문을 통해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의 관아는 고요했지요. 몇몇 포졸들이 졸고 있었고 그들은 쉽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현은 송 어른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지요. 이런, 어찌된 일이지? 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 어른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책상은 엎어져 있었고 분명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지요. 현은 피가 마르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미 늦었군요. 박태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저둘러 서연 아가씨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노인이 말씀하시길 관아 뒤편 창고에 비밀 지하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히 창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창고 앞에는 이미 많은 포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부하들에게 눈짓했고 그들은 재빨리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지요. 이연 선비,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오. 함부로 나서면 위험합니다. 박태식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관아 안에서 커다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침입자를 발견한 것이었지요. 순식간에 관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포졸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박태식의 부하들도 어쩔 수 없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의금부 도사 박태식이다. 모두 무기를 내려놓아라. 박태식의 외침에 포졸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현령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요. 이게 무슨 짓인가? 감히 의금부가 지방 관할을 침범하다니. 현령 김상진, 나는 의금부의 명으로 당신을 체포하러 왔소. 서평부원군의 따님을 불법으로 가두고 조정의 명을 거역한 죄로 말이오. 현령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명령은 들은 바 없소. 당신들이야말로 불법 침입한 것이니 당장 물러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십 명의 무장한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의금부 군사들보다 훨씬 많았고 이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지요. 보다시피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소. 당신들은 오늘 모두 반역자로 처형될 것이오. 박태식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현령, 당신이 감히 의금부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오? 그것은 곧 왕에 대한 반역이오. 반역? 누가 반역자인지는 살아남은 자가 결정할 것이오. 현령의 손짓에 따라 그의 부하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의금부 군사들도 맞서 싸웠지요. 순식간에 관하는 칼 부딪히는 소리와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은 그 혼란 속에서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서연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지요. 그는 싸움을 피해 몸을 숨기며 창고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현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폈지요. 그때 바닥에 작은 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지요.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습하고 어두웠으며 촛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드디어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기둥에 묶여 있었고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서연 아가씨. 현은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지요. 이연 선비, 당신이 돌아왔군요. 당연하지요. 어찌 당신을 여기에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현은 서둘러 그녀의 묶인 밧줄을 풀었습니다. 어서 나가야 합니다. 밖에서는 의금부와 현령의 부하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 어른은요? 그분이 저를 지키려다 잡혀갔습니다. 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송 어른의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싸움의 흔적이 있었지요. 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은 서연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창고를 빠져나오자마자 그들 앞에 현령이 서 있었습니다. 이런, 쥐새끼가 드디어 굴에서 나왔군. 현령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그 뒤로는 두 명의 부하가 서 있었습니다. 현은 서연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서연 아가씨를 놓아주십시오. 이미 의금부가 왔으니 당신의 음모는 실패했습니다. 현령은 비웃었습니다. 실패? 아직 끝나지 않았소. 의금부 놈들은 내 부하들이 상대하고 있고 당신들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소. 현령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현은 재빨리 피했지만 어깨를 스치는 칼날에 고통이 밀려왔지요. 그는 옆에 있던 도구를 집어들어 방어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뒤로 물러나세요. 서연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령은 현을 몰아붙였고 현은 계속해서 물러났지요.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고 어깨의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을 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무기를 내려놓아라. 박태식과 의금부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옷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승리의 기운이 느껴졌지요. 현령의 부하들은 이미 제압된 듯했습니다. 현령은 잠시 주저하더니 돌연 서연을 향해 칼을 던졌습니다. 현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그녀를 막았고 칼은 그의 등을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고통이 등을 관통했지만 그는 서연을 지킬 수 있었지요. 박태식의 부하들이 재빨리 현령을 제압했습니다. 현령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나의 배우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니까. 박태식은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그 말은 의금부에서 하시오. 현령 김상진, 당신을 왕의 이름으로 체포하오. 현령은 끌려나갔고 관아는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은 부상당한 현을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지요. 이연 선비, 당신이 다쳤어요. 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무사한 것이 중요합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버들가지 같은 손으로 현의 얼굴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지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의식이 점차 흐려지며 그는 서연의 품에 안겨 쓰러졌습니다. 관아의 한방에서 이연은 며칠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의식을 되찾았지요. 눈을 뜨자 처음 본 것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앉아있는 서연의 모습이 들어왔지요.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현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등의 통증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다가와 그를 도왔지요. 무리하지 마세요. 의원께서 아직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습니까? 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상처가 깊어 열이 심했지요. 하마터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지요. 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분명 관아의 중요한 객실이었습니다. 비단 이불과 화려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요.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령은요? 그리고 박태식 구사님과 송어루는? 서연은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현령은 의금부에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가 반역죄로 처형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박태식 구사님은 조정에 보고하러 돌아가셨고 서연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어렸지요. 송어른은 안타깝게도 현령의 부하들에게 희생되셨습니다. 당신을 도와 저를 구하려 하시다가 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온화한 노인이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다니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지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송어른께서는 의로운 일을 하시다 떠나신 것이니 그분의 넋은 편안하실 것입니다. 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박태식이 들어왔지요. 이연 선비,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박태식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사님, 돌아오셨군요. 한양은 어떻습니까? 박태식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지요. 서평부원군에 대한 모함이 밝혀졌고 그 배후에 있던 세력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 아가씨, 이제 부원군께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곧 한양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지만 곧 현을 바라보며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도사님. 박태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연 선비, 당신의 용기와 의로움이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특히 서평부원군께서
직접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평부원군이라면 조정의 고위 관료였고 서연의 아버지였지요. 그런 분이 자신 같은 미천한 선비에게 관심을 갖다니 제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그런 높으신 분께서 당신은 목숨을 걸고 부원군의 따님을 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공로지요. 박태식은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일이 있은 후 의금부에서 당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당신의 조부가 이진사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조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우리 가문은 이제 몰락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진사께서는 젊으셨을 때 임금님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공로가 있었기에 지금 당신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조부의 이야기였지요. 박태식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쉬십시오. 상처가 완전히 나으면 한양으로 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박태식이 나간 후 방 안에는 현과 서연만이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요. 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너무 높은 곳에 있었고 자신은 그저 가난한 선비였기 때문입니다. 서연 아가씨. 현이 입을 열었지만 서연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연 선비, 당신은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위험에 처한 이를 보면 도울 것입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지 마세요. 당신의 의로움과 용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곳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저 서연의 아름다운 눈동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지요. 서연이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양에서 사신들이 온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박태식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지요. 좋은 소식입니다. 서평부원군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따님의 무사함을 확인하고 이연 선비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지요.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곧 이곳에 오실 겁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서평부원군이라는 고위 관료를 만난다는 것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불안은 서연과의 이별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다시 열렸고 위험 있는 차림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함도 함께 담겨 있었지요. 아버님! 서연이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부원군은 딸을 꼭 안아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그리고 그는 침상에 누워있는 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연 선비인가? 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부원군이 손을 저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오. 당신의 상처가 아직 깊다고 들었소. 부원군은 현의 곁에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어려 있었지요. 이연 선비, 나의 딸을 구해주어 진심으로 감사하오. 당신의 용기와 의로움에 조정에서도 모두가 감동했소. 현은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인이 한 일은 당연한 것뿐이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부원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겸손함까지 갖추었군. 이진사의 손자다운 모습이요.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옥패였지요. 이것은 임금님께서 내리신 것이오. 당신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하신다는 증표지요. 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벼슬이라니 소인은 과거도 합격하지 못한 선비인데 때로는 과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소. 진정한 의로움과 충성심이 그것이지요. 당신은 그것을 증명했소. 부원군은 옥패를 현의 손에 건넸습니다. 한양으로 오시오. 새로운 시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그날 밤 관아에서는 작은 연회가 열렸습니다. 부원군의 도착을 축하하고 현의 쾌유를 빌며
이 모든 사건의 해결을 기념하는 자리였지요. 현은 여전히 상처 때문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귀한 손님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요. 그녀의 미소는 봄날의 꽃처럼 아름다웠고 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는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한양으로 떠나야 하는 아쉬움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요. 그때 그녀는 정원 한편에 서 있는 이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연 선비, 이 밤에 어찌 밖에 나오셨습니까?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으셨는데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아가씨를 뵙지 못할 텐데. 두 사람은 담장 아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은 은은하게 서연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요. 이렇게 달빛 아래서 만나니 처음 산속에서 만났던 날이 생각납니다. 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처음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현은 조심스레 손을 뻗어 서연의 손 가까이 두었습니다. 두 손은 닿을 듯 말 듯 가까이 있었고 그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스함이 흐르고 있었지요. 서연 아가씨,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봄날의 꽃밭처럼 환해집니다. 서연의 눈에 달빛이 어렸습니다. 호수처럼 깊은 그 눈동자 속에는 수많은 별이 담겨 있는 듯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밤바람이 살포시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그 향기는 밤안개처럼 현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첫 마디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지요.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졌고 마음 또한 그러했습니다.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의 영혼은 이미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을 알고 있었지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의 마음은 가을날 햇살 같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듯했지요.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서연이 아쉬움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밤의 기억이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일어섰고 달빛 아래 그들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깊이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봄바람의 속삭임처럼 부드럽고 영원을 약속하는 달빛처럼 변함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연애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연의 상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요. 그는 이제 혼자서 방 안을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깥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지요.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벼슬이 내려진다는 부원군의 말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그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연애 이후 그녀를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한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지요. 아마도 곧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 밖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기품은 여전했지요. 봄날의 꽃처럼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걸을 수도 있고요. 현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서연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참 아름답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이 비칠 때 더욱 그러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결국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한양으로 떠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더 아팠지요. 무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연 선비도 곧 한양으로 오시겠지요?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상처가 완전히 나으면 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서연이 궁금해했습니다. 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같은 미천한 선비가 갑자기 벼슬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게다가 조정에서는 어떻게 저를 바라볼지. 서연은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께서 모든 것을 돌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조정의 많은 분들이 당신의 의로운 행동에 감명받았습니다. 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면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들가지 같은 그녀의 손길이 현의 가슴을 따스하게 만들었지요. 이연 선비, 무엇이 정말 두려우신가요? 현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호수 같은 그 눈동자에 자신의 모든 것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당신과의 이별입니다. 그 말을 꺼내자마자 현은 자신의 대담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나와 버렸지요. 서연의 눈이 커졌고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지요. 서연 아가씨,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산속에서 왈패들로부터 저를 구해주셨을 때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당신의 진심과 의로움을 더 깊이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너무 큰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고귀한 가문의 따님이시고 저는 그저.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현은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지요. 이연 선비, 한양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 우리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 하늘의 뜻에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한양에서 당신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나은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달빛처럼 맑고 아름다웠지요. 약속하셨습니다. 꼭 지키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실한 희망이 자라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현은 그들을 전송하러 나왔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현과 서연은 공개적으로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안에는 약속과 기다림, 그리고 깊은 사랑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완전히 회복된 현은 박태식의 안내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특별한 배려로 그는 의금부 주부라는 벼슬을 받았고 조정에서 일하게 되었지요. 물론 그 배경에는 서평부원군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현은 경복궁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마가 그의 앞에 멈추었지요. 가마에서 내린 이는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이연 선비, 아니 이 주부님. 서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 아가씨. 현은 그녀를 보자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되었군요.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양의 거리,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요. 부원군께서 내일 저녁 우리 집에서 작은 모임을 갖고자 하신답니다. 주부님도 초대받으셨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의 우연한 만남, 위기와 시련, 그리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그들을 하나로 이어준 것이지요. 이연은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았고 서연과의 운명적인 재회를 통해 두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은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더욱 아름다울 것입니다. 조선의 깊은 산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한양의 거리에서 새롭게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